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좌 단골 대목꾼들이 주도하고 기회주의적 중간파 정치인과 언론, 즉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 세력과 조선동아 중앙일보 등이 배신해서 좌익에 가세하는 우파 대통령 죽이기 시즌3가 개막됐다고 유건일 주필이 분석했습니다. 유주필은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난동과 박근혜 대통령 때 촛불 난동에 이어 만약 이번에도 이런 난동이 성공해 윤석열 대통령이 쫓겨난다면 대한민국 자체가 폐허와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예뻐서가 아니라 공적으로 윤 대통령이 실각하면 자유진영 전체 발밑에 진도 10의 강진이 터질 것을 걱정할 뿐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좌익과 기회주의 세력의 공세에 대해 절대로 사과하거나 후퇴하지 말고 결기 있게 대처해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국민의힘 4.10 총선 백서 특위위원이었던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는 소식과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인 자유민주당이 선관위 지도부부터 하위직까지 총체적인 인적 교체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건일 주필은 우파 대통령 죽이기 시즌3 개막, 기회주의 중간파 배신 또 시작되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놀랄 일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예상대로 깨졌다. 왜 예상대로인가? 그들 사이는 이미 벌써 깨졌기 때문에. 그럼 왜 만났나? 대통령으로선 그나마 안 만나 할 수 없진 않나? 한동훈 대표는 5가지를 요구했다. 1. 대통령실 개편. 2.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3. 의혹사항 소명. 4. 특별감찰관 임명. 5.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응답한 바는 딱히 없는 듯하다. 놀랄 일 아니다 라고 칼럼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탄핵 세력은 이미 김건희 죽이기는 윤석열 죽이기를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로 정해놓았다. 와하고 들고 일어날 구실만 잡으면 되었다. 그런데 구실이 드디어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의 최후 통첩에 항복하지 않기로 한 것. 이 결과는 피차 예정된 것 아니었나. 한동훈이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고 거닐고 마주 앉아 담판하는 듯하고 이러고 저러고 한 것은 다 쇼에 불과했다. 절차를 다 밟았는데도 대통령이 끝내 놓으라 했으니 우리 적 탄핵연합으로선 봉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란 명분 쌓기였다. 이제 본게임이다. 적나라한 힘의 투쟁이다. 데모, 집회, 연설, 노래, 연예인 문화제, 야간 선동, 촛불 행진, 유모차 부대, 어린이 중고생 동원, 대형 그림판, 허수아비 목매 달기, 가짜뉴스 삭발, 처음엔 직업적 꾼들과 그들의 단골 손님들이 아각거린다. 여기다 언론이 기름을 붓고 부풀리고 뻥튀기고 소설 쓰고 엽기적으로 음란하게 각색한다. 보통 사람들까지 구경 나갔다가 제풀에 흥분해버린다. 타도하라 타도하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천안문 광장에 홍위병 문화혁명이 따로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주필은 이어서 이제 자유 보수 우파 국민이 답할 차례다. 또 그렇게 갈 작정인가? 광우병 난동 촛불 광란으로도 부족해 세 번째로 우파 대통령 몰아내기인가?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죽여놓은 건 좌익이 아니었다. 어중간 기회주의자들 플러스 우파 안의 탄핵분자들이었다. 좌익이야 그게 그들의 직업이다. 문제는 중간파와 일부 우파가 그쪽에 가세하는 배신. 이게 우파 대통령을 2번씩이나 내쫓았다. 세 번째 또 그러면 그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자체가 폐허 쑥대밭이 될 것이다. 그걸 정바란다면 불구경을 또들 즐기시라.
쫄딱 망하는 것까지 바라지 않는다면 이번만은 부디 막장까지 가지들 마시라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뻐서가 아니다. 그와 언제 그렇게 만나 인연 맺고 알고 사귀었다고 그럴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그렇게 예쁘다 할 것인가? 그럴 이유 없다. 다만 공적으로 그가 실각하면 자유진영 전체의 발밑에 진도 10의 강진이 터질 것을 걱정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한마디. 제2부속실은 만듭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처럼 청와대 비선 아닌 한강 건너로 가지 마소. 박근혜 대통령처럼 사과하고 후퇴하지 마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소. 뭘 잘못했다고? 부동산을 해잡소서. 북한에 뇌물을 바쳤소. 김정은에게 USB를 줬소. 관봉권을 갖다 썼소. 이렇게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건일 주필이 지적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이뻐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또 이유도 없이 또다시 그냥 분위기 잡고 바람 잡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낸 식으로 쫓아낸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앞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황당하고 위험하고 거의 망국 직전까지 갔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좌익 세력이 주도하고 한동훈 세력 또 기회주의적 언론이 가세해서 또 한 번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미래는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 이뻐서가 아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쫓겨난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결과를 맞을지를 우리가 잘 분석하고 예측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소위 집권여당 대표를 맡고 있는 한동훈과 한동훈 그 주변에 소위 간신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저자들이 정말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맞는지를 의심케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소위 스스로 좌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당수 국민들이 조선동아중앙일보나 그 계열 종편사 보도에 휘둘려서 무슨 한동훈이 뭘 잘못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잘못이다, 이런 황당하고 정말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소위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정말 제정신들입니까? 냉정히 말해서 한동훈이 지금까지 잘한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검사 때 잘한 게 있습니까? 그 뒤에 정치를 하면서 잘한 게 있습니까? 물론 윤석열은 뭐가 다르냐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과거에 무슨 김대중 노무현을 지켜 세우던 그런 스탠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제대로 인식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윤석열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동훈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한동훈이 훨씬 더 문제가 많고 사악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한동훈 주변에 지금 있는 인간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가 그야말로 간신 중에 간신들이 보인 그런 행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동훈이 뭐가 잘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무슨 우파니 보수니 말할 자격이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한동훈이 뭘 잘했는지 한 가지라도 있으면 한번 이야기들 해보세요.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4.10 총선 백서 특위위원이었던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무능함에도 정치적 잔기술만 하는 한동훈 대표는 사퇴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한동훈을 강도 높게 비판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당협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거에서 지휘를 했던 한동훈 대표는 역사상 가장 큰 참패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수많은 자신의 간신들과 함께 여론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대통령실의 실정으로 몰아 총선 백서를 공격했고 그 여세를 몰아 다시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불과 4개월의 짧은 쿠데타로 다시 국민의힘의 권력을 잡은 지금 보궐선거의 엄청난 수도권 대패를 다시금 영부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는 책임을 가장 중요시하는 보수정치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희한한 일로 내로남불의 좌파 정치인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간신들만 가득한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는 천만 서울교육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역사상 가장 커다란 선거 패배, 4월 총선의 패배의 피눈물 역사 총선 백서가 6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발간되지 않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공격에 함께 합세한 이유를 누구와 내통하는지 밝히고 그 자들을 당장 출당 제명해야 한다. 당의 대변인과 수뇌부가 각종 언론에서 정부와 영부인에 대해 거짓과 선동으로 공격한 내용에 대하여 당헌 8조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상규 당협위원장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 당헌 8조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헌 8조 당과 대통령의 관계. 1.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2.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당헌 8조를 소개했습니다. 이상규 당협위원장은 이어서 4. 구로구청장의 백지 신탁 거부로 인한 골석이 발생했음에 그 어떤 사과나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에 경악한다. 1년 전 강서구청장의 보궐로 우리 당의 대표가 사퇴했던 사실을 잊었는가? 구로구청장의 재산 지키기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 결의, 총선 패배, 교육감 선거 패배, 구로구청장 사태는 당대표가 수도권을 포기했다는 증거이다. 그럼에도 수뇌부는 우리 당의 텃밭인 강화 금정 당선으로 축제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수도권 포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서 사퇴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로서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한동훈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고영주 변호사가 당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민주당이 긴급 성명을 통해서 선관위의 총체적 인적 교체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자유민주당 긴급 성명은 우선 제목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애국우파 자유민주당에 대해 편파적인 이중잣대 들이대는 비열한 중앙선관위의 비열한 이중잣대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런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21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서울선관위는 자유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고영주 당대표에게 자유민주당의 현수막 철거 관련 대집행 벌금 납부 독촉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고 대표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기간 중에 서울시 온거리에 걸렸던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 내용이야말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즉 자유우파 조전혁 후보를 악의적으로 겨냥한 무상교육 오케이 학교폭력 아웃이라고 적시한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의 현수막에 대해 고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선관위 직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해당 현수막에 대해 아무 문제 없다고 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것은 자유민주당이 후보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좌편향 교육감 아웃이라고 한 것은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확정된 후보자 조전혁에 대해 학교폭력 아웃이라고 한 것은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는 불편부당해야 마땅하고 공정성이 생명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총체적으로 편파적이고 거대 야당에 종속되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한다. 이에 자유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호소한다. 총체적으로 좌편향적인 중앙선관위, 서울선관위의 인적 구성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만이 최대치에 이르렀으므로 즉각 전체 선관위의 지도부부터 말직까지 인적 교체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선관위 전체의 인적 쇄신을 해야만 현재 편향되고 이중잣대를 일삼는 불공정한 선관위의 변화가 가능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민주당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